봐봐요. 너가 식충이는 아니잖아. 제가 식통기가 맞아요. 둥제. 머리가 너무 이래서. 첫사랑 이야기 잠깐 귀 좀 막고 있어줄래? 첫사랑의 기준이 뭐지? 누구부터 얘기? 내가 뭐라고 했더라. 저는 26살, 남편은 32살. 우리는 서로 첫사랑이었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초등학생 때는 살짝 아웃사이더였고 소풍이 너무 싫었어요. 소풍 가면 버스 타야 되는데 같이 앉을 친구가 없어서 대댄지 이렇게 뽑았는데 나랑 짝하면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내가 선생님이랑 같이 앉을게 이러고 갑자기 눈물이 좀 먹을 거 있나 봐봐 밖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오늘 먹었어? 그냥 안 먹었어. 그럼 아이스크림 들고 와서 여기서 먹어. 엄마 옆에 앉아서 먹어. 엄마 맞을 때도 그래서 걔네들한테 저 중학교 다시 정신 차려. 중학교 때는 일진, 일장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안 지키려고 좀 몸살이면서 조용히 지냈던 기억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재밌게 다녔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친구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20살 대학생 때는 술도 못 마시고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뭐 인싸까지는 안 되더라도 막 흥청망청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무튼 체육대회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고 어머 방구 소리 들었어? 어머 뭐야? 성격은 20대 중후반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애 낳고 나서 완전 많이 바뀌고 목소리 커지고 전공과 전 직업이 궁금해요. 저는 전공이 외식업 쪽이었습니다. 호텔 조리과 졸업하셨다는 게 진짜인지도 궁금해요. 전공은 이것저것 했는데 외식업, 뭐 레스토랑, 호텔, 경영, 모시기 이런 것들 자체 휴강은 해보셨는지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가지고 절대 안 하다가 막판에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나 엄마 진짜 이런 사람이었다. 알바썰 고등학교 때 부모님 몰래 버거킹에서 잠깐 알바를 했어요. 알죠? 이거 롯데리아인데? 워커힐 베이비 추가 토마토 양상추 빼주세요. 그 외식업 관련 쪽 전공이라서 주방이나 홀 이런 쪽에 실습을 많이 나갔어요. 코엑스 조선호텔 아시죠? 거기도 2번이나 나갔어요. 한 번은 쌍꺼풀 없을 때, 한 번은 쌍꺼풀 있을 때. 나를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마 두바이라는 데 지원해가지고 혼자 간 거 알아? 응? 거기 사막 있고 막 그런 데야. 거기서 주방에 갔어요. 진짜 이거 썰 풀면 한도 끝도 없고 19금 긁고 해야 될 수 있어요. 20살에서 20살 이상만 볼 수 있는 거. 두바이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제일 높은 셰프가 한국 김치를 뷔페 메뉴에 올리고 싶다고 저보고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그치? 우리 엄마도 김치 못 만드는데. 그래서 배추에다가 식초를 왕창 부어가지고 만들었더니 팀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외국인들이 팁을 주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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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ee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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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전 그게 거절을 하는 게 당연히 매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팀 문화가 이해가 된다부터는 땡큐 막 이렇게 넣고 막 땡큐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거 치마에 너무 쭈르르. 그렇지 치마에 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니다. 겨드랑이 안에 둔게 아니면 양말 안에. 겨드랑이나 양말 안에 넣으라고?
어렸을 때 어떤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어렸을 때 꿈이 딱히 없었어요.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념무상.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얘는 공부가 길이 아닌 아이다 라는 걸 빨리 파악하셔서 요리 쪽으로 크게 획을 그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요리를 공부를 하면 너는 대박이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금손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고 싶었던 걸 빨리 찾아서 관련된 전공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뭐 조리 전공한 걸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요리 유튜버잖아요. 요리 블로그도 했고 영상미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감이 있어야 돼, 감. 어렸을 때 꿈꾸던 미래. 제가 백종원님보다 더 유명한 셰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꿈은 가졌을 수 있잖아요. 호텔 조리학과를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강구를 좋아하셨나요? 학교에 불 몇 번 낼 뻔 했죠. 학창시절에도 웃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개그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낯가림 너무 심해가지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제 존재를 모를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그 친구들 보면 나 못 알아볼 텐데 이것도 달라져가지고. 그치? 아니,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너 엄마 옛날 얼굴 기억나? 뭐? 처녀 때 취미가 무엇이었는지. 먹는 거. 진짜 먹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별명이 그때 식충이었어요. 그때 먹방 찍었으면 레전드 영상 몇 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애들을 잘 돌보셔서 교육 쪽 일을 하셨나 싶어서요. 엄마가 너희들을 잘 돌봐주는 것 같아?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우리한테 방귀 뀌는 적. 야, 방구 좀 낄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방구를 안 끼고 살지? 참고로 저는 아이들이랑 안 친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아이들 마음은 잘 모르겠어.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외식 창업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일하면서 있었던 일? 부대찌개 집에 이제 직원이 부족해서 잠깐 투하? 아무튼 거기서 좀 일을 도와줬는데 홀에서 서빙을 하다가 그 냄비를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휴지에 가스레인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손님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러고 보니까 불이랑 인연이 되게 많네요. CCTV 막 휴지에 불 붙어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 다 찍혀 확실히 덜렁이는 게 있어요. 다음 질문, 유튜브 관련 질문입니다. 블로그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블로그는 날것의 블로그다 이러면서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블로그도 너무 하고 싶은데 블로그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유튜브랑 중복이 좀 많이 돼가지고 졸려? 이러고 잘린다고? 엄마 들었다 줄 때는 알고. 알았어. 유튜브 하면서 좋은 점, 후회되는 점은 아이들이랑 영상을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 TV 좀 보고 있어. 이제 형아 데려올 때 됐어.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 읽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돼요. 진심입니다. 유튜브 하면서 후회되는 점은 그럼 악플 보면 이렇게 끙 하긴 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악플 때문에 화나고 속상한 적 있으셨나요? 초창기는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 악플 다는 사람은 그때 달고 그냥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다 잊고 지내는데 왜 너는 그 악플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속상해하고 계속 막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쓰냐 이거죠.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 조금 따가웠다 하고 탁 털어버리는 단계가 좀 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좀
팬미팅 해볼 생각 있으세요? 제가요? 누구 와요? 엄마 아빠? 아 혼자 Q&A 나 창피하니까 오지 마 오빠. 진짜 연예병 걸린 것 같잖아. 제 아는 지인들은 빨리 들어가기 누르세요. 아버님 어머님 보고 계시면 빨리 들어가기 누르세요. 시댁 식구들 저기 사촌분들 다 뒤로 한 번씩 상상을 해본 적은 있죠. 이렇게 대관해가지고 막 선물도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설사 오셨다 하더라도 제가 말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오히려 실망하고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구독자 애칭은 뭘로 정하셨나요? 예전에 제가 식충이에 식중독 한 적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식중독 여러분들 이러면 좀 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식충이 구독자 담백하게. 너무 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식구님들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 만나면 너무 반갑거든요. 이렇게 인사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내적으로는 엄청 반가운데 코로나 이거 거리두기 한다고 막 엄청 달려가지 못해요. 다음은 터치. 식구님이세요? 맞아요. 저 식충이. 안녕히 가세요. 네. 즐겨보거나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지. 너무 많아. 뭐 영상 하나 우연찮게 봤는데 마음에 들면 다 구독. 구독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림이 와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꾸준히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매너리즘이 온 적은 없었는지. 자주 오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라클 모닝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냥 모닝이긴 한데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답니다. 유튜브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댓글. 말동이 아버님처럼 츤데레의 매력과 언니 식구분들이랑 잘 연락하시고 애기들 뽑기도 자유롭게 시켜주시는 그런 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 보게 되면 당장 도망쳐. 당신의 앞날을 위해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자막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식충이 언니의 센스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많은 영감을 받으시는 건가요?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막을 치면 됩니다. 편집 솜씨가 날로 발전하고 계신데 혹시 공부하시는 건가요? 프리미어 프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 평생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들 영상으로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유튜브 채널 방향. 사실 어떤 영상을 보고 싶으신지 의견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어렸을 때는 귀엽죠. 뭘 해도 귀엽고 방귀 껴도 귀엽고 토에 트름까지는 귀엽죠. 근데 좀 있으면 여기 이제 푸딩딩하고 막 이런데 털 나고 막 목소리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사춘기 오고 이러면은 저랑 대화도 없어질 것 같고 언젠가는 육아 영상이 끝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 삶을 위주로 좀 기록하는 영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도 하면서 운동도 조금씩 나중에 60, 70대 됐을 때 네가 그래도 좀 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요. 일기 쓰는 거죠. 주님 데리러 가야겠어요. 다시 만나.